오늘만 놓고 봤을 땐 답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내일장을 좀 미리 예측해 봐야겠죠.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할 종목들로 추려봤습니다. 고냐 수적이냐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필 또 제가 파란 옷을 입고 와가지고 눈치를 좀 못 챙겼는데 일단 오늘 시장 자체 흐름은 너무 좋지 않았어요. 내일장은 어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난 금요일 날 마감한 미국 증시를 보면 굉장히 3대 지수 잘 버텼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의 조정을 이 테슬라의 상승으로 모두 커버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라고 불리울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있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외국인들은 바스켓으로 지금 반도체 IT,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과감하게 지금 매수가 아닌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더욱이 엔비디아도 그렇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그렇고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IT에 들어와야 할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반대로 오히려 매도세를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장 전략뿐만 아니라 일단 11월 달은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들어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들어올 때 반도체를 사주느냐 아니면 반도체 외에 섹터를 사주느냐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투자의 어떤 가이드, 지표로 좀 삼으셔야 되는 부분은 외국인의 현물 수급의 어떤 유입 속도와 지속성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절실히 필요한 시장입니다. 코인 시장도 말고요. 좀 국내 증시로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판 거 좀 너무했어요. 그럼 오늘의 10종목 알아보기 앞서서 지난주 성적은 어땠을지요? 10개 종목 중에서 9개 종목에 고스톱 의견 맞춰주셨고요. 적중률 90%로 오늘 또 다뤄보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우주항공 등이 올라와 있고 역시 뭔가 가늠하기 어려운 여러 테마들이 올라와 있죠. 종목으로 바꿔볼게요. 인기겁 상위 1위는 삼성전자, 더본코리아, DS단석, 이수페타시스, 하나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 DS단석을 이야기해 볼게요. 처음에 그 항공유 이야기 나왔을 때, 바이오 항공유 이야기 나왔을 때 그때 살 걸이라는 생각이 좀 뒤늦게 들어요. 계속 뉴스가 쏟아진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이오 항공유 전처리, 그러니까 후처리는 정유사갑니다. GS 그리고 S-오일, SK 이노베이션. 그런데 전처리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상장사 중에 DS단석밖에 없습니다. 그걸 왜 이제 말해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좀 잠깐 드렸는데 일단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수급의 쏠림 현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DS 단석이 최근 거의 한 5거래일에서 7거래일 만에 거의 뭐 100% 올라오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오늘 또 상한가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바이오 항공유라는 건 뭐냐면 이 폐식용유를 재활용해서 만드는 에너지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체 항공유에서 지금은 현재 1% 정도를 바이오 항공유를 쓴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의무화해서 점유율이 지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미국은 2035년 이후부터는 100% 바이오 항공유로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처리 업체에서는 당연히 일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처리 업체가 많다면 경쟁이 심해지겠죠. 하지만 전처리 업체가 많지 않다라는 게 지금 현재 산업에서 DS 단속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나온 공시 자체가 국내 기업과의 계약이 아니죠. 미국 기업과의 이제 1조 규모의 굉장히 큰 금액의 계약 공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드립니다. 그 의견을 드려요. 하지만 오늘 상한가이기 때문에 내일 이제 쫓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꼬리에 좀 물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시고 가격적으로 보면 저는 14만 원에서 15만 원대의 기술적인 조정이 보였을 때 그때 충분히 담아볼 만하지 않겠는가라는 추가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바이오 항공유 이야기는 오늘 새로 나온 소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DS 단석을 탈바꿈시킬 만한 호재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최근에 주가가 올라서 내가 사면 물리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던 분들이 오늘 무증이라는 뉴스 보고 아니다 하고 들어갔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그럴 수는 있는데 무증을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내일 아마 시초 갭에 많이 좀 정리를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내일 시초 갭을 즐기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4시 초부터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는 쫓아가시기보다는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기술력이 없는 기업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고 원래 연 매출 규모 자체가 이제 1조 규모인데 이 정도로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것은 DS 단석이 새롭게 신규 상장했을 때 가격까지도 다시 올라올 수 있음을 기대할 만한 요소이기 때문에 대신 속도가 너무 가팔라서 저는 그 속도 조절에 조금은 유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당 2주의 무중 이야기가 그렇죠. 나오면서 오늘 또 거래도 폭발하고 주가 상승도 폭발했습니다. 그렇게 내일장에 오를 수는 있지만 네. 그렇다고 따라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죠. 투자액은하고 고스톱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보겠습니다. 할 말을 잃었어요. 네. 저희 권재은 아나운서도 딱 지난주에 금요일 방송하고 스토리에 그러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금요일 장 끝나고 올빼미 공시하는 그것도 악재를 공시하는 나쁜 기업들 너무 많은 것 같다. 맞아요. 이 이수페타시스의 경우는 유증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면서 주가가 밀렸어요.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유증 이야기를 내놨으면 이렇게까지 그렇죠. 충격이 크진 않았을 것 같은데 투심 위축시킬 거 다 위축시켜놓고 갑자기 유증 맞아 네. 해버리니까 이거 손 쓸 수가 없게 되어버렸네요. 이건 사실 이런 걸 법적으로 좀 제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공시 나오는 스토리 방금 앵커님께서 다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면 갑작스럽게 어떤 공시가 먼저 나왔냐면 시설 투자한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딱 두 가지 생각을 하죠. 어떤 투자? 어떤 시설 투자? 그러면 그 시설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디서? 이 시설 투자를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투자 금액이 4천억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걸 어디서 끌어오지?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바로 그냥 유증공시까지 그러니까. 띄워버리니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끌어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쉽게 솔직히 설명할 수 있는 건 은행 가서 빌려오면 됩니다. 네, 근데 이거 주주돈 쓴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은행에서 빌리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돈을 빌리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하는 과정이 안 좋다라는 거죠. 분명히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증공시 그것도 금요일 날 올빼미 공시로 내버렸다는 건 이거는 일말에 좀 의도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심은 위축이 될 만큼 위축이 되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기술적 반등이 있어도 저는 이런 기업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잘 좀 단도리를 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S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겠지라는 투자도 오히려 저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이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을지라도 센티멘탈에는 지금 크게 금이 가 있는 상황이라 저는 눈여겨보실 필요도 없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사실 그 반도체, 엔비디아, 열풍, AI 네. 칩 이야기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믿고 투자했던 그쵸. 대표적인 종목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정말 저질스러운 맞아요. 무언가 방식의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과감하게 손도 대지 말아야 될 것 맞아요. 같은데 저는 그 과정에서 기존 보유자 주주분들이 피해를 입는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거는 정말 이런 거는 철폐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오늘 이수페타시스와 함께 제이오도 같이 하락했던데 제이오의 경우에도 안 좋은 건가요? 일단 사실 내용만 놓고 보면 제이오는 그렇게 나쁜 네. 흐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방식 자체가 잘못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냥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투자를 하기는 싫다라는 것들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된 오늘 하루가 아닌가 싶어서 물론 반등이 나오면 제이오부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저는 두 기업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보지 않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톱 의견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요. 삼성중공업 보겠습니다. 오늘 7.36% 상승 마감했는데 제가 예전에 그 바이오를 대항할 만한 업종이 나올까요 했는데 지금 조선이 그에 못지않은 방산과 함께 떠오르고 있어요. 슈퍼사이클에도 못 갔던 조선, 트럼프 없고 더 갈 수 있을까요? 참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슈퍼사이클에도 못 갔는데 네.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관련주들의 흐름이 1, 2%가 아니고 근데 거의 그 전화 당일에 첫날에 한 거는 며칠 전부터 당선되면 그쵸. 난 이 이야기 꼭 하고야 말 거야라고 맞아요.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화 한 통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면 참 속상하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3분기 실적 나오고 조선사들 전체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워낙 높은 눈높이였기 때문에 그 눈높이의 숫자를 맞추지 못하다 보니 아무리 슈퍼사이클이면 뭐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돈 많이 못 버네. 그래서 좀 조정이 나왔던 상황에서 정말 타이밍이 좋게 모멘텀이 하나 붙었는데 그 모멘텀이 너무나 강력한 슈퍼 모멘텀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조선사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방산까지 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분간이 아니라 이 트럼프 2기가 집권하는 과정 내내 계속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속도 조절은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모든 조선사의 공통적인 장점은 2, 3년치의 슬롯이 모두 꽉 차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슬롯을 채운 게 과거에 저가의 어떤 영업을 펼쳐서 따온 이 제품들이 아니라 최근에 고부가 가치, 친환경 선박으로 넘어가면서 쌓인 일감이라는 것들이 이제 공통적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관점으로 충분히 길게 좀 봤을 때 정말 매력적으로 좀 높일 수 있다라는 의견에 그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그 의견입니다. 근데 지금 조선도요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네. 그 안에서 많이 올랐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업 비중에 미국이 많은지 혹은 뭐 그 MRO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지로 종목을 추리는 것 네. 같은데 어떤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으로 추릴까요? 일단 트럼프가 전화했던 그 워딩 기준으로 가장 큰 수혜는 MRO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오션. 하나오션. 두 번째는 HD 현대중공업을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오션은 실제로 MRO로 수주를 하고 있고요. 맞아요. HD 현대중공업은 올해 MRO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참여하지 못한 이유를 슬롯이 꽉 차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밝힌 만큼 내년 초에 또 만약 MRO 산업에 대한 입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을 때 HD 현대중공업이 참여를 한다?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는 HD 현대중공업이 더 많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고 조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 다음 수상한 종목 보시죠.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사실 방산 안에서 너무 힘들었을 그렇죠. 거예요. 저희 주주분들의 마음도 알겠지만 계속 박스권에 오락가락했거든요. 드디어 이제 고개를 뚫어내고 네. 신고점을 향해 가고 네. 있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진짜 이제 갈 때 되니까 우주의 기운이 또 한국항공 우주로 지금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남들 다 갈 때 왜 한국항공 우주만 안 가나요? 네. 정말 많은 질문들이 많았거든요. 심지어 한국도 달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큰 규모로 같이 전투기를 개발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좀 잡음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잡음들을 잘 떨쳐냈고 중동 쪽으로 이제 F-50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제노코라고 하는 기업의 최대 주주와 2대 주주의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 항공의 역량을 조금 더 넓히려고 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우주 항공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항공 우주가 좀 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거의 2년에서 2년 반 동안 좀 머물러 있었던 박스권을 지난주와 오늘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돌파한 이후에 약간의 일정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는 있지만 저는 충분히 길게 봤었을 때 한국항공우주 다른 방산주들 못 간 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지금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이제는 상승의 탄력도가 이곳으로 그쵸. 온다라면서 그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 수상한 종목 보도록 하죠. 10위에 올라와 있는 클로봇입니다. 네. 12.38%의 급등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그 완전 자율주행 FSD잖아요. 다시 말해서 테슬라, 머스크 수혜주인 거네요. 네. 실체 있습니까? 실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한 주의 미국 시장을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 가족 사진에 참여한 일론 머스크가 맞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일론 머스크는 기업가의 모습도 갖고 있지만 이제는 트럼프의 오른팔적인 이제 모습도 이제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로보택시 그 다음에 결국 궁극적인 건 이 FSD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두 물체, 그러니까 두 자동차가 이동 경로 중에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해주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으면서 관련 기술 보유로서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규 상장한 이후에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반등이 나오는 기업들 최근에 패턴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DS 단속도 상장한 이후에 거의 움직임이 없다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클로버도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에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체 있고 거래 붙고 있다. 그 의견입니다.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도 확인해 보시죠. 이스페타시스 스톱, 더본 코리아 스톱 두 가지만 스톱이고요. 8개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고르기 쉬우셨나요? 고르기 쉬웠죠. 한국항공우주를 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쏠린 그 종목. 예. 지금 뭐 우주의 기운이 쏠리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분명히 이제 속도에 대한 답답함은 있을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LIG 넥스원처럼 사실 한국항공우주가 호가의 물량들이 가벼운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더디긴 하지만 방향성을 지금 우상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우리가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의 매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중동 쪽에서의 판매량 그리고 이 동아시아 쪽에서의 판매량이 워낙 좋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저는 62,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충분히 75,000원 그 이상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목표가,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고 투자의 관점으로 보신 분들은 사실 조정 나올 때마다 이제는 천천히 모아가도 한국항공우주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가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